네, 안녕하세요. 기말고사 화학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설명해 드릴 거고 SNT에서 화학 담당해서 가르치고 있는 김한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연휴인데도 이렇게 저녁에 나와주신 거 보면은 좀 아무래도 바뀐 입시에 바뀐 내신에 걱정이 많으셔서 그럴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화학에서라도 해결을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번 중간고사 어떻게 대비했었는지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전 기존에 휘문이랑 외대부고에서 학교별로 좀 소문이 많이 났던 이제 강사이고, 뭐, 9등급제에서 내신 한 3등급 정도인 친구들도 좀 내신 잘 따고 싶다라고 해서 저에게 와가지고, 뭐, 전교권에 간 친구들도 많고, 당연히 1등급 많이 따온 친구들도 많고, 비율 뭐, 한 반에서 반 넘게 뭐 1등급이기도 하고, 그렇게 좀 상위권한테 먼저 설득을 받아가지고, 이제 실력을 인정받았고요. 그 배경에는 실전 모의고사 학교별로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주면서 내가 딱 중간고사 치러 들어갔을 때, 뭐야, 어제 하늘쌤이랑 풀었던 문제들 그대로 나왔잖아. 라고 해서 좀 친숙한 마음이 들고, 그런 안정감을 가진 상태에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와라. 그런 세팅을 좀 해주고, 또 당연히 문제가 딱 왔을 때 똑같아도 실력이 없으면 풀 수 없겠죠. 어떤 문제가 와도 풀 수 있을 만한 탄탄한 실력을 만드는 그 두 가지로 아이들을 상위권에 이제 랭크 시키는 선생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연합반을 운영을 할 때도 당연히 직보도 학교별로 다 들어가고 학교에서 뭐 필요한 자료라던가 뭐 수행도 챙겨주고요. 뭐 부교재 선생님 저 이번에 이거 됐어요. 학교 프린트 이거 나왔어요라고 계속 끊임없이 좀 소통을 하면서 그 학교별 자료를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교재나 학교 프린트에 맞는 문제뿐만 아니라 출처 같은 걸 당연히 저는 이제 보면 이거 지금 EBS네 뭐 이거 어디 모의고사네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그 문제 플러스 변형까지 해주고, 실제로 중간고사에도 당연히 좀 적중을 해서 아이들이 선생님 덕분에 너무너무 좀 잘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제가 이번에 중간고사 때 양적 관계를 이제 가르쳐 주면서 상태가 기체가 아닌 고체 상태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이번에 정말 여러 학교에서 이 고체 상태를 가진 물질들이 양적 관계 이제 마지막에 배점이 높은 문제들로 좀 출제가 되면서 아이들이 다 잘 맞추고 와서 굉장히 뿌듯했던 그런 중간고사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1등급은 당연하고 저는 아이들한테 그냥 100점 맞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난이도가 쉽든 어렵든 100점을 맞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그만큼 암기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문제까지 꼼꼼하고 면밀하게 좀 준비를 시키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때는 아이들이 이제 가장 어렵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중화 반응인데요. 그 중화 반응 문제를 어떻게 쉽고 빠르게 푸는지 좀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만나서 이제 얘가 결국에는 계속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이런 액성 판단을 하는 게 문제풀이의 시작이 돼요. 그게 결국 실력인 건데, 액성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그래프를 전 딱 두 가지를 제시해요. 반응에서 이온의 개수 변화와 농도 변화. 이 두 가지 그래프의 개형만 잘 알고 있으면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액성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액성 판단을 하면 그 안에 존재하는 이온의 개수를 간단하게 좀 구해줘야 되는데요. 물론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만 간단합니다. 또 다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미지수를 놓고 수식을 풀어서 방정식을 풀어내야 돼요. 하지만 저는 간단하게 이온을 한두 개, 뭐 많아봤자 10개 안쪽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도 어렵지 않고요. 레고 하는 것처럼, 블락 놀이 하는 것처럼 이온의 개수와 전하량의 차이로 그 안에 있는 이가 이온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논리가 사실은 아이들한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한테 처음 배우면. 그래서 무한 반복합니다. 제 머리에 있는 실력이 아이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교재에 엄청나게 많은 예제를 수록해서 이것이 그들의 것이 될 때까지 반복 훈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리 저 선생님이 똑똑하게 풀어도 우리 아이 게 아니면 아무 소용 없잖아 라고 생각하시죠? 네, 근데 그게 그 아이들의 것이 될 때까지 그 수업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EBS 수능 특강 예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지금도 강남대성 어제도 재종반에서 중화반응 수업을 하고 왔는데, 정말로 제가 중화반응 수업할 때는 선택하는 친구들이 다 와서 듣거든요. 그만큼 좀 제가 풀어주는 중화반응은 좀 획기적으로 빠르고 간단해요. 그래서 수능이나 내신이나 다르지 않아요. EBS 수능 특강 예시인데
산과 염기의 혼합이고 주어진 몰 농도나 부피에서의 미지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EBS에서 제공하는 해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들 화학을 싫어하는 이유를 사실 저는 알 것 같아요. 이 해설만 보면은. 아니, 수학보다 더 끔찍한 것 같아요. 몰농도에서의 미지수나 부피에서의 미지수가 분수 형태로 제공이 되어 있고 얘네들의 관계를 매개해도 몇 개의 수식을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세우는데 한 세월, 푸는데 한 세월이라 이 한 문제 푸는데 10분이에요. 근데 우리 내신에 30문제 나오고요. 시간이 50분이라서 한 문제에 2분도 안 되는 시간을 풀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풀이는 이거예요. 표에서 수식을 쓸 것도 없고 간단하게 액성 판단을 한 뒤에 그 액성에 맞게 용액 안에 존재하는 이온의 개수를 큰 방정식 없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아이들만 알면 되는 거니까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아꼈다 설명해 줄게요. 그렇게 이 정도의 수식만 가지고 당연히 1분도 안 걸립니다. 네,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수학 같은 거 풀 때도 실수 많이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화학에서도 수식을 풀 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식을 안 세우게끔 하니까 그냥 실수할 게 없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이 이번 중화 반응도 잘 해결할 수 있게 할 거고요. 이거 내신뿐만 아니라 이제 고3 가서 통합과학 수능이 될 때도 지금 나라에서 평가원에서 수능 예시 문항이라고 출제하는 거에 화학 중화 반응이 가장 고난도 문제로 다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멀리 보고 제가 이 내신 개정화학뿐만 아니라 수능 통합과학에서도 중화 반응을 진짜 세상에서 우주에서 제일 잘 볼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연합반이니까 학교별로 뭐 난이도가 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뭐 구석에서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더라도 절대 처음 보는 내용이 있지 않도록 꼼꼼하게 개념부터 탄탄히 다 잡아줄 거고요. 과제나 테스트는 전부 다 전 범위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개정화학이 되면서 범위가 다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화학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과학이 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범위가 방대해지는 것 자체의 부담이 엄청 커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험 범위 이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서 어느 한 군데 까먹지 않도록 계속 돌려주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과 과제로 끊임없이 아이들 관리를 해줄 거고 또 제 풀이가 좀 독특한 지점이 있는 만큼 제가 제공하는 모든 문제는 제 풀이 방식대로 아이들이 풀 수 있도록 전문항 제 해설 손풀이 플러스 해설 영상도 매주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틀린 문제뿐만 아니라 나 이번에 좀 왠지 좀 오래 걸리게 돌아가서 푼 것 같은데 왠지 하늘쌤이라면 이렇게 5분 동안 걸려서 풀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풀이를 비교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매일 학원에 올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도 제가 어떻게 푸는지 볼 수 있도록 매주 모든 문제를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고 있고요. 학원에 오려고 해도 올 수 있습니다. 조금 여기 밝게 돼서 잘 안 보이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은 없어요. 하루 쉽니다. 6일 동안 현장 클리닉이 있고요. 3시간 동안 아이들이 와서 숙제만 해도 되고요. 과제 틀린 거나 재시험 같은 거 저랑 보면서 질의응답하고요. 또 조금 멀어서 학원 오기 힘들다. 아니면 저 수학이 너무 빡세요. 뭐 이런 친구들은 보통 집에서 온라인 클리닉을 해요. 그건 주 3회 진행이 되는데 집 가서 클리닉 끝나고 저도 이제 집 가고요. 11시 이후에 새벽 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때는 타임테이블이 20분마다 한 사람씩 참여할 수 있도록 짜져 있어요. 거기에 이름 쓰고 자기 시간에 맞게 링크 타고 들어오면은 학원에 안 왔더라도 질의응답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 질문을 못해서 답답한 친구는 정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성적표 당연히 난이도별로 우리 연합반 규모가 제가 이제 좀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규모가 좀 커졌거든요. 그래서 꽤 의미 있는 등급도 자기의 수준을 잘 파악할 수 있고요. 또 강의 질의응답 게시판도 있는데요. 이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해서 질문을 할 경우에는 어떤 질문을 했는지 로그가 다 남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 이름을 클릭해봤을 때 예전부터 해온 질문이 쭉 쌓여 있어서 저도 아이들의 성취도라던가 지금 현재 위치를 잘 파악할 수 있고
그것도 아이들도 자기 질문 로그를 다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시험 바로 직전에 어떤 것들을 질문했었는지 몰아서 확인하는 것도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런 관련 시스템으로 내신에서 당연한 1등급 우리는 100점을 노린다의 수업이 됩니다. 총 7번의 수업이고요. 처음에는 화학 평형을 진행을 할 건데요. 중화 반응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 평형이라고 하는 단원도 결코 만만하진 않아요. 근데 얘를 먼저 하는 이유는 우리 중간고사 때 봤던 1단원 양적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휘발이 됐을 때 이 중화 반응 중간고사의 내용과 이어지는 3단원 화학 평형을 먼저 할 예정이고, 얘네들의 개념을 꼼꼼하게 한 다음 바로 중화 반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산과 염기는 물이라고 하는데 녹아서 반응을 해요. 그래서 물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부터 시작해서 중화 반응 1, 2가, 중화 적정부터 시작해서 양적 관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프와 간단한 개수로 액성 판단하고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1분 안에 중화 반응 킬러 문제들을 해결을 할 거고요. 그리고 숙명이나 휘문 같은 기말고사 때 전범위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좀 공표를 한 학교들이 몇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은 평형 단원을 나갈 때부터 이 1단원 양적 관계를 포함해가지고 조금 중간고사 내용을 계속 까먹지 않고 커버할 수 있도록 자료나 수업적인 측면에서 휘문고 제가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좀 진행을 할 거고요. 뒤에 모의고사를 볼 때도 평형까지 포함한 또 2단원에 분자 구조가 있었어요. 그 분자 구조까지 계속해서 전범위 과제랑 테스트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반은 3, 4단원 위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범위인 학교는 제가 따로 과제를 1, 2단원 중간고사 있는 부분까지 주고, 당연히 그 과제에 대한 해설도 클리닉이나 평상시에 앞뒤로 좀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전범위가 많이 부담스러울 텐데, 전범위인 만큼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거니까 그 핵심 부분을 잊지 않도록 좀 조금 빡세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